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이 없어요? 애들을 포기하고 오셨네요.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쳤던 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왜 맞는지 틀린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뭡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풀어봤다. 모의고사 끝나고 다시 풀어봤을 때 유치권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봤을 때는 유치권까지는 또 잘 풀려요. 그 뒤에는 깨끗하게 한게 무슨 한게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판서노트하고 다 가져왔죠? 판서노트. 뭐 기본서 있으면 제가 몇 페이지 있다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 바로 4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판서노트는 7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질서 위반은 시험에 뭡니까? 100% 나온다고 했죠. 100%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마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회질서 위반. 자, 그래서 우리 판서노트에 7페이지도 별표 3개 해놨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인데, 자,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허위에 근전하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별표도 돼 있고요. 맞죠? 판소 돼 있습니까? 기본서에 찾아보셔도 별표를 한 몇 개 해놨을 거예요. 엄청나게 해놨을 거예요. 기본서에는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어디냐면은 38페이지 한번 보야 돼요. 기본서에 38페이지. 판서도 있으면 돼요. 그냥 기본서도 뭐 나중에 어저께 기본서도 좀 가져오시라고. 어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늦게 들어오셨죠? 두 분이 좀 늦게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10시 돼가지고 기본서 있으신 분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근데 잠깐 나가셨나 보네. 아셨죠? 네, 그랬나 보네. 네. 자, 거기 38페이지 보면 6번 있습니다. 6번. 허위에 근전하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근데 과도하게 중한 위압불 약정 사회질서 위반인데 26개 때 기초 지문이고요. 도박자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질서 위반. 도박자금 정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이거 사행적 행위죠. 우리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판서노트 7페이지에 무슨 행위다? 사행적 행위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요. 3번과 4번은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겁니다. 맞아요? 소승에서 할 얘기 계세요? 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겁니다. 판서노트 7페이지 가셔서 그다음 어디 보면은 금전과 정의관념의 반응에 보시면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죠. 자, 얘가 이제 3번, 4번입니다. 소승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통상 요기대수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약정,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약정, 이것도 시험에 한 4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청탁한다,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조건이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묶어놓고 금전과 조건이 결부되면 사회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하는 행위입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서노트에도 별표를 해놨습니다. 뭡니까? 허위에 근저당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했죠. 맞아요?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은 정말 중요하고 모의고사 칠 때마다 여러분 또 나왔네 이렇게 할 겁니다. 매번 냅니다. 알겠죠? 일단 기출문제 봐도 매번 냅니다. 안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출제위원들 딱 이거 가면 딱 멈춥니다. 이거 무조건 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42번 문제 볼게요. 42번 문제. 자, 이거 판서노트 1페이지 봐야 되지. 단독행위. 맞아요? 단독행위는 시험에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단독행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주 먹고 취해서 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거는? 5번이죠, 5번. 5번입니다. 자, 5번.
자,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고 유언은 상대방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계약. 내 공짜 주겠다는 계약이고 유언은 뭡니까? 유유제포. 옆에다 유유제포 적어놓고 유유제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범위 설립행위 권리 포기 2번, 3번, 4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취소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취. 맞죠? 네, 취소. 이렇게 이게 정답 나옵니다.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만 외우면 맞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4번 나왔어. 10년 동안 4번. 지문까지 합치면 5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가겠습니다. 해설하면요. 아이고 쉽네. 왜 틀렸지 내가 이랍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생각이 좀 딴 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자, 그리고 저 풀이를 해주면은 아주 쉬워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맞죠? 자, 그게 그런 거예요. 43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41번하고 42번은 다 맞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43번. 다음 좀 효력 규정이 아닌 것. 자, 이것도 21의 기출 문제를 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41번, 42번 여기 있는 내용 보니까 거의 다 뭐예요?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만 살짝 바꿔낸 거예요. 아시죠? 자, 43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 자, 판소노트의 6페이지입니다. 자, 판소노트 6페이지 폈어요? 판소노트 다 두고 왔죠? 그럼 판소노트 위주로 좀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갑시다. 판소노트하고 모의고사 지 가져오라고 딱 그치 문자 들어갔죠? 네. 판소노트는 가져왔는데 기본서는 안 두고 왔단 말이야. 기본서는 좀 빼고 좀 할게요,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래도 기억이 나겠죠? 자, 우리 판소노트 6페이지 가니까 목적의 적법 나옵니까? 적법이란 게 강연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그럼 강연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거기서 효력 규정과 단수 규정 나누는데 효력 규정 보니까 명의신탁 금지 규정, 토지거래 허가제, 이자제 앞에서 이자 초과하는 부분, 공익법인의 기본세 처분 금지 규정,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의 상한 규정, 명의대여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고르랬다. 자, 시험 문제가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래서 그럼 뭘 찾아야 얘기야? 단속 찾아, 단속. 시험 문제가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고르려면 효력 규정 반대가 뭐야? 단속 규정 찾아라. 입니까? 그럼 단속 규정에 뭐가 있어요? 답이 한 개밖에 없네, 그게. 경찰법규, 행정법규, 무가 이런 건 빼고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나와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하면은 미등기 전매행위 하면 처벌되죠. 근데 매매는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답은 21회 때 기출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1번 정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금지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2번, 3번, 4번, 5번은 효력 규정.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중요하다 그랬죠? 사회질서 위반과 불공정한 법률이 같이 묶어서 냈는데, 자, 1번 지문에서는요,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 자, 시험 나오면 우리가 적극가담 웃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알아 했어요? 적극가담이라면 밑에다가 무효. 무효 나왔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1번 맞습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적극가담 무조건 끝에 가서 뭐가 나와야 돼? 무효. 그래서 이 지문을 적극가담 나오는데 다 읽는 사람은 바보야. 아셨죠? 적극가담 나오면 눈이 맨 끝에 들어가야 됩니까? 무효. 알겠어요? 네, 제발 좀 그렇게 가주세요, 제발. 작년에도 기출될 때 지문입니다.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인데 유효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이게 유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이에요? 적극가담이잖아. 적극가담이 아니고 감이잖아.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알겠죠? 네, 자, 기억나게 뭐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네. 44번에 1번 맞죠? 적극가담 적어놓고 무효 미음 형 앞에 딱 해놓고 하사 앞에 딱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다 읽을 때 적극가담 나오면은 안에 안 읽고 맨 끝에 뭐라고 뭐예요? 무효냐 유효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요?
작년에 또 나왔고, 그전 이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내지 6번 나왔습니다. 이게 적극가담. 아시겠죠? 출제위원이 얼마나 적극가담 좋아하는데요. 아시겠죠? 시험에 적극가담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아시겠죠? 자, 2번 갑시다. 자, 이거는 또 우리가 뭐 불공정 법리에서 궁박은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궁박은 누구 기준? 자, 판서노트 일단 펴봅시다. 9페이지. 나중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동요 모의고사 치거나 모의고사 치면 판서노트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답이.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싹 지나가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사실 답이 다 있어요. 자, 궁박, 거기 보시면 판서노트에 궁박, 경솔, 무경인데, 궁박은 대리파트에서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래서 비읍 들어봤습니까? 형합해 놨을기라, 이 개가. 에? 자, 그래. 경솔, 무경음은 경무대, 판례 기획하라 했죠? 옛날에 청와대가 경무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상공학 때. 알겠죠? 그래서 경솔, 무경음은 뭡니까? 대리인 기준. 경무대 기억하든지, 비읍 기억하든지 하라 했죠? 그만 기억해서 2번 정답 바로 맞췄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읽다가 1번, 2번 나오다가 2번에 답 나와보면 이제 뭡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죠. 패스하면 되지. 자,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박, 경솔, 무경 여부는 모두 옆에 대해서 지랄하고 있단 말이죠. 궁박은 적어놓읍시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 또 몇 번 보는 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나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군박, 경솔, 무경 시험에 몇 번 나왔는지. 4번이가 나왔습니다. 4번. 알겠어요? 10년 동안 4번.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자, 불공정 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판서도 보시면 폭리자에 악이 있어야 된다 돼 있죠? 자, 딱 돼 있네. 주관적 요건에 2번에 두 번째 폭리자에 악이 돼 있네. 맞죠? 찾아보면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 지문이 다 있어. 맞죠?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부척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척계약 이런 건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맞죠? 저 강조 많이 했어요. 부척관계 해소하면서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 명목으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판서노트 딱 보시면 7페이지 가면은 척계약은 무효지만 판서노트 7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륜의 관념의 반응이 보시면 첫 계약은 무효지만 자 단전하면서 해소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다. 고생했다 아이가 이렇게 맞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서양수에 바라지 않는다 이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입니다. 4번 맞네요. 5번의 포인트는 다시 8페이지로 9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적어놨을 겁니다. 궁박, 경솔, 무경음은 모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갖춰야 된다 말했죠. 했습니까? 호기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44번에 나온 지문도 전부 다 기출지문입니다. 여기 있는 지문도 전부 다 기출지문.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기출 문제를 한번 보기만 봤으면 그게 다 맞췄을 거 나와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정답 몇 번이라고? 자, 우리 대리 파트에서는 궁박은 본인 비읍 기억하든지 경무대 기억하든지 됐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45번. 자 45번 문제는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또 비슷하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49번. 자 이게 뭐냐 은닉행위입니다. 판서노트의 13페이지 판서노트 13페이지요. 은닉행위 들어봤죠? 이 은닉행위는 어떤 걸 했습니까? 자 우리가 증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려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가짜 매매를 하는 게 뭡니까? 은닉행위죠. 그 매매는 뭐예요? 또 한번 해줄까요? 자 합시다. 한숨 나옵니다. 은닉행위에서 갑이 을에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매매를 하니까 매매는 뭐가 됩니까? 매매하게 되면은 자 일단 매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매매입니까? 가짜 매매죠. 유효다 무효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미음. 여기 또 무효 적어놓고 미음이죠. 증여는 뭐랬습니까? 이 등기는 증여로서 유효한 증여로서 유효다 했죠.
이응. 됐어요? 동글동글 미음. 아시겠죠? 예,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30회 때 또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전에도 지문으로는 몇 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은 증여수 외환 등기가 되기 때문에 병인태 이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자, 등기했다 하더라도 얘는 뭘 불문하고 취득합니까? 손학 불문하고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하죠. 우리 정당히 취득했으니까, 정리로 취득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등기 청구 못하고, 말소등기 청구 못하고, 얘가 직접 말소등기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됐지.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45번 문제 갈게요. 갑은 증여 의사가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면서 증여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를 넘겨받은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요거 그네. 요거는 그 은행이 아니네. 자, 증여 의사가 없이 을에게 빌려주었고 증여 의사 표시했다. 이를 넘겨받은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자, 요런 것도 되지만은 요거는 뭡니까? 비진의 의사 표시죠. 잘못 이겠네요. 잘못 큰일 뻔네. 비진의 의사 표시네. 자, 내가 증여 의사 표시가 없이 을에게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다시 누구한테 이겼다? 병인이 이겼다. 저거 잘못 읽어봤어요. 자, 잘못 봤어요. 비진 의사 표시네. 자, 옳은 것 갑시다. 자, 우리 판소도 은희경이 아니고 비진 의사 표시입니다. 잘못 봤어요, 제가. 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의한 의사 표시.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증여 의사 표시 원칙은 뭡니까?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들어봤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 되고 상대방은 뭡니까? 제3자는 선의 악의만 구분하죠. 선의 악의만 구분한다. 그래서 선의일 때는 취득을 하고 악일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배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것은 병에게 이전한다. 병에게 이전한다. 자, 여기에 을이 비진의사 표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이고 무승하실 때, 무과실 때 이렇게 되죠. 우리 판소도 선의이고 무과실 나와 있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때 유효하게 취득한다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했으니까 X. 2번. 을이 선의라면 그 가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자, 을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고. 또 틀렸네 이거는. 1번 2번 다 틀렸죠. 상대방 반드시 선의이고 뭐일 때 무과실 때 취득한다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 3번. 을이 선의 무과실하면 병이 선악을 묻지 않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네. 여기. 요거는 요 얘기하네. 맞죠? 을이 선의 무과실 소유권 취득하면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이 얘기네. 맞죠? 여기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제가 문제를 아까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자, 비진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병이 악이면 아까 이거 했잖아. 선의 무과실 취득하면 얘는 무조건 뭐이고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했지요. 그러면 틀렸지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46번 불공정품이 또 나왔네. 자, 궁박은, 자, 우리 판소도 다시 갑시다. 몇 페이지? 9페이지 다시 가서 9페이지 가서 불공정한 법률이 나옵니까? 자, 나오는데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궁박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위 적어놨잖아.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거 다 포함을 한다. 1번 OXO 맞아요?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해서는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자, 적용이니까 밑에 가서 4번이네. 판소노트 9페이지 적용 4번 해놨네. 맞아요? 자, 그래서 증여는 부담 없는 증여는 뭡니까?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는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X네. 맞죠? 그래서 2번 읽다가 다 확실한 답 나왔으니까 2번 체크하고 가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별표를 많이 놔야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4번 나왔다 그랬죠. 4번. 최근에 4번 나왔습니다. 자, 3번 중요한 내용 별표해 놓으시고. 자, 대리인데 경설 무효하면 누구죠? 경무대.
대리기준 맞고. 경매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에 보시니까 4번 중에서 경매는 X 돼 있죠? X 해놨죠? 자, 그래서 경매는 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때문에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범위로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나 무상행위는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불공정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적용 안 되니까. 적용된다 그러면 무효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6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부담 없는 증여가 포인트 나눕니다.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가야 되지. 자, 그래서 46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47번 볼게요. 자, 착오 내용이네요. 착오는 우리 판서노트의 14페이지가 그럴 겁니다. 맞나요? 14페이지 표시고. 자, 이제 문제 읽으면서 이제 안에 내용, 자, 14페이지, 15페이지 펴놓고 거기 내용 볼 겁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을 취소하더라도 그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위한. 자, 착오는요 중요본이 착오 취소를 하잖아. 불법 행위가 있다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는 사기 강박. 옆에 적어보세요. 불법 행위의 손배는 어디 있다고? 사기 강박. 그러면 착오행위라는 것은 불법 행위의 손배 책임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OX O지 O 맞죠? 네, 맞고. 2번 착오의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자에게 부담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던 사실.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관례에서 상대방에게 부담한다 이 말이야. 자, 이것도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갑니다. 매도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자. 자, 이것도 우리 판소노트 보시니까 15페이지에 별표 엄청나게 해놨을 긴데 안 해놨으면 엄청나게 해놓으세요. 지금 맨 밑에 15페이지 맨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맨 밑에 있어요. 그 맨 끝에 가면 착오 해제 적법하게 해제를 한 후에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나왔다고 했죠. 자, 중요하다고 해놨습니다. 그 표시 안 된 사람은요 그때 할 때 당시 잤어요. 아시죠? 할 때 잤어요. 표시 안 될 수가 없지.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할 때도 우리가 3월 달에 그때 4월 달쯤에 했었잖아요. 기출문제 할 때도 민법 총칙 할 때도 그거 많이 봤죠 우리? 맞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우리가 빨리 잊어야 뭐 우리가 빨리 다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또 머릿속에 우리가 바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일 까먹고 있죠. 바나나 까먹듯이 매일 까먹고 있잖아요. 맞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실 때 있잖아요. 저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 마세요. 왜? 계단으로 내려가면 한 개씩 까먹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수시간 내려가면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탈 생각하지 말고 걸어서 내려가셔야죠. 예? 나중에는 알겠죠? 자, 말도 안 들을 생각이에요. 자,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급속도로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엘리베이터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타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갑시다.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도 없고 그냥 빨리 갈게요. 47번에 3번 중요한 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칠 때마다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문이니까. 차고 나오면 이 3번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위원들이. 알겠죠?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느라도 차고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판례. 앞에 표시 팍팍 해놓고 4번은 시험에 2번 나왔던 건데 10년 동안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착오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에 보시면 우리 판서노트의 14페이지에 자, 동기의 착오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착오 문제가 나오면은 동기의 착오는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래서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인데 이유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옆에 돼 있어요. 14페이지에. 자, 그런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엔 중요물이 착오도 된다 그랬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 상대방이 유발되거나 제공될 때는 된다 그랬죠. 근데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되는데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적어놔라 그랬죠?
그냥 왜 그러냐? 기출됐던 지문이거든. 그래서 맞아 틀려? 뭐 때문에 틀렸다?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X입니다. 아시겠죠? 찾아보면 판소노트 다 해놨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치잖아요. 치고 난 다음에 판소노트 딱 펴가지고 딱 찾아보면 다 적어놨어요. 근데 누가 틀렸어?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적어놨어. 본인이 다 적어놨어. 본인이 다 적어놨다는 거. 아시겠죠? 다 적어놨어요. 예? 자, 하여튼 합의까지 이룰 수 없다. 합의 X까지 딱 적어놨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47번에 5번 X입니다. 48번 가겠습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16페이지. 자,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했네요.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하더라도 유동주의 상태라도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2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7페이지 가면은 여기 확정적 무효 나오죠. 여기 무효 취소해야 돼.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27페이지 여기 파수도 취소하면 뭐가 나와?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됐어요? 그러면 1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2번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 자, 다시 우리 16페이지 가서 적어놨을 겁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효. 자, 취소할 수 있으나 무효하려면 반대로 됐죠. 취소할 수 없으나 무효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상대방이 강박해서 자,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한 상태다 그러면은 강박을 했는데 너무 줍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사유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건 무슨 상태야? 의사무효 상태죠.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3번 제3자 사기강박에 의해서 자, 제3자 사기강박은 18페이지 판서로도 18페이지 판서도 18페이지 폈어요. 자, 제3자 사기강박인 경우 자, 우리가 사기강박 문제 나오면은 반드시 시험에 내는 게 있어요. 제3자 사기강박은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출제위원들이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제3자 사기강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밑에 예외 보세요. 밑에 여기 있네. 여기 맨 밑에 예외 취소 동그라미 해놨죠.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해놨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알았을 경우에만 때문에 들었어요. 만 때문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X. 4번 표의자가 제3자 사기강박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한 경우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판소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만 인정되고 아니죠. 기망도 있고 착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도 나가고 사기 당하고 착오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뭐 때문에 틀렸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의사표시만 취소만 인정된다 했으니까 X죠. 사기나 착오로 선택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와 착오,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이거 적어놨죠? 자, 판소도 적어놨을 겁니다. 사기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과 자, 사기는 또 뭡니까? 불법행위가 있거든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하고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는 무조건 그랬어요. 쉬었잖아. 뭐라고? 선택. 자,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는 선택이다 이렇겠네요. 자, 사기에는 의사표시 취소만 된다가 아니라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49번 문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1번. 대리인에게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자,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판소노트 대리권의 제한 중에 합니다. 22페이지. 자, 22페이지 가니까 대리의 삼명관계 나옵니까?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고,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118조라고 적어놨죠. 자,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이라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의 안에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들어봤죠? 그럼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때는 무제한인 대리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습니까? 동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락 필요 없어요. 그럼 1번 O다 X다. X죠.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제되죠.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입니다. 본인 갑이 이제 채무가 있었는데 그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본인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요. 안 하면 본인 재산 날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번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 자, 49번에 답은 1번이 X입니다. 자,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뭐 해라고 했습니까, 지금? 금전 소비대차 담보 설정 계약이 권한이 있죠. 그럼 임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권, 담보, 돈 빌려가 담보 설정해 오라고 했더만 계약 해제하면은 주기뻐야 되죠, 이거. 그것도 주기뻐야 된다. 뭐 했잖아. 강조했잖아. 예? 그래서 주기뻐야 된다. 그 권한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3번. 자, 우리 이 3번도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에 4번인가 나왔어요.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주면 중도금과 잔금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했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119조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이 달리 정할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외죠, 이게. 각자 대리 원칙이지만 예외로 법률 또는 수권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럴 때 무슨 대리 해야 됩니까? 관료에서 공동 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 보존행위 밑에다가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무슨 행위 할 수 있다고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는 뭐가 변하면 안 됩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자, 이런 내용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49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본인에 생겼던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고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27회 때 기출지문입니다. 27회 때 기출지문. 그래서 49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들이 전부 다 기출지문이야. 그래서 민법 총칙을 요번에 시험 쳤는데 민법 총칙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건 뭐예요? 기출문제 분석이 한 개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민법 총칙 10문제 다 맞췄을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물공부하고 지금 안 해가지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물공부가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써 이제 학기 점수가 간 거예요. 아시겠죠? 학기 점수가 간 거야. 자, 이제 책 공부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갑시다. 50번 문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여기서 포인트, 대리권이 있다 없다? 딱 나오면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문제네 하고 가야 된다고요. 판소노트 24페이지. 24페이지. 자, 어제는 엄청나게 덥더만 오늘은 또 춥네요. 맞죠? 예. 문만 열어놔도 뭡니까? 춥다. 자, 봅시다. 자, 협의 무권 대리 봤죠? 자, 펴놓으시고 이제 문제 지문 읽으면서 하나씩 들어갈게요.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누구라고? 본인. 을이 무권 대리인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게 우리 협의 문건에는 뭐라 했습니까? 호로쉐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처분했다. 팔아새겼다. 호로쉐키라 했지.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 있는 확답이 없었던 경우 어떻게 나가? 추인? 우리 했잖아. 이거 131조인데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나 기출문제 보면 4번인가 5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 있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맞죠? 자, 이거 했잖아. 제가 이제 뭐 이거 쉬는 날에 뭡니까? 와이프한테 뭡니까? 이거 사도 되나? 막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말 따라 가만히 있잖아요? 거절이죠? 했잖아요. 추인 거절. 자, 이거만 끝내면 안 돼. 또 해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확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본다. 집합건물법 가면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그게 집합건물법에 가서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본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 좀 하세요 이랬는데 대답도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절이야, 거절. 알죠? 공부 좀 하세요 이래도 뭐니까 안 하잖아. 대답도 안 합니다. 할게요 하면은 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웃으면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도 좀 합니다. 양심이 같이 느껴가지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하잖아.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절. 아셨죠? 자, 우리는 물어보면 답 한다? 거절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남편한테 뭐 가서 이렇게 좀 해도가 하는데 막 가만히 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 안 했던 얘기야. 막 그거는 잘하네. 그건 잘하네. 맞죠? 남편 보고 가서 뭐 뭡니까 뭐 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고 뭐 재활용 좀 버리고 오고 하신데 대답도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아는데 이거 물어보면 왜 몰라 이거. 아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 알겠죠? 아, 정말 잘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딱 하니까 우리 판소도 보니 단독 상속 적어놨죠? 교표해놨죠? 해놨을 거예요. 적어놨을 거예요. 판소노트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판소노트에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빌려가지고 좀 이렇게 필기노트 좀 적어놓으세요. 아니, 깨끗한 분. 우리가 필기를 전부 다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까 싶어가지고 90%만 필기해놨다 그랬잖아요. 80%에서 90%만. 아시겠죠? 그래서 옆 좀 빌려가지고 좀 입에 적고 이렇게 하셔야 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단독 상속 나오면, 자, 우리 또 이거 적어놨을 기라. 자, 없는 사람들 위해서 적어놓읍시다. 이 시험이 몇 번 나오냐? 엄청 많이 나왔다고요. 단독 상속. 여기 시험에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단독 상속 나오면 지문까지 합치면 4번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3번 나오고. 단독 상속 나오면은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단독 상속이라고 딱 나오면 중간에 이거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단 말이에요. 끝에만 딱 가는 거야. 그래서 됩니까? 추인 거절할 수가 없고 등기 말소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송할 수가 없다. 이런 지문 나오면 없다 하는데 있다 나오면 X. 자, 2번 지문 추인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단독 상속 나오면.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시험 문제를 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테크닉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7, 8월 달에 문제 이런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보면 10몇 문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자, 단독 상속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문제 쫙 푸는데 뭐냐? 끝에만 확인하면 돼 그냥. 있다 없다 하다가 있다 나오면 답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 뭐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니 논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 테크닉만 키우면 돼. 테크닉만.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바로 다 잊어버리고 술 마시면 다 잊어버리고 시험 당일날 뭡니까? 여기서 지금 뷔페 딱 불러가 다 해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먹고 보니까 또 그날 되면 술도 모자라거든요. 술 얼마나 먹는지 막. 알겠죠? 예? 술 얼마나 먹는지 막. 저희 여러분이 한 잔씩 저희한테 주잖아요. 저는 130잔씩 먹습니다. 아시겠죠? 알죠? 여러분 저희한테 딱 한 잔 주는데 원장님 여기 오세요. 한 잔 드릴게요. 예?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소주 조금만 따라주는데 소주도 뭡니까? 저 소주도 어디입니까? 커피잔이 여기다 가득 채워줍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이거. 130잔 먹으면. 자, 그날 뭡니까? 먹이지 말고 먹이면 안 돼. 시험 오지도 못하거든요.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접니까 못 먹일 것 같으면 저한테 주면 제가 들어가서 먹이고 있을 테니까 먹이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거 작년에도 몇 명 해줬어요 내가 쫙 먹이 합격했다 저한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합격하는 사람들이야. 예? 진짜 빨리 먹고 이제 조용히 가죠. 빨리 먹고 가시는 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왜냐하면은 딱 나오면은 이제 제가 답지를 다 보고는 이제 한 잔 드시고 계시면은 저희가 답지가 이제 6시 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시험 나오는 시간이 4시 반쯤 돼가 나오거든요. 20분 나오거든요. 여기 준비 딱 해가지고 먹고 있으면 10시 되면 이제 가다반이 나와요. 그럼 가다반을 이제 쭉 주거든요. 한 번씩 딱 줍니다. 그러면 먹이란 말도 안 합니다. 저도 저기 착 가가지고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막 여기서 막 난리 나죠. 뭐 합니까 술을 붓고 막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떨으신 분들은 조용히 싹 가고. 아시죠? 근데 오셔서 좀 드시고 가라고 이제 그때까지 뭐죠? 제가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사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근데 사주니까 근데 하루 그냥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안 먹으면 저는 감사하죠. 자 비용적이 되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더 이상 농담하면 안 돼요. 저 혼날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갈게요. 네. 자 그래서 단독 상속했습니다. 단독 상속 나오면 거절할 수 주인 거절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나왔잖아. S예요. 자 그다음 3번 갑이 매매 계약의 내용을 변경 주인.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판소노트 보세요. 판소노트 보시면 변경 주인 일부 주인 적어놨죠 그게. 변경 주인 일부 주인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없으면 뭐라고? 무효다. 그러면은 맞습니까? 동의가 없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 했지.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있다 해야 돼. 없다고. 알겠어요? 있다 돼야 되고 없다 돼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의가 없으면 효력도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X. 4번 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 누가 한다 그랬어? 쉬어 선택 누가 한다 그랬어? 상대방이 선택한다 했죠. 선택도 쉬워. 상대방이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 선택이 아니고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넣으셔야 돼.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기출주문이야. 갑은 벽에게 추인하면 우리 판소도 보세요.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5번 정답이죠. 5번이 이제 23회 때인가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5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무효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취소급표 들어봤습니까? 취소급표. 그래서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자 위에다 적어놔야 돼. 27회 때는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다 이렇게 나왔는데 28회 때는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옵니까 있습니까? 같은 말이잖아. 소급에서 무효라는 얘기는 같은 말로 처음부터 무효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취소한 때로부터 유효다. X죠. 소급에서 무효라고. 취소하면 장래돼서 무효다. X. 이거 시험 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1번 맞고 2번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지.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판소 노트의 26페이지 절대적 무효 나옵니까? 메뉴에 절대적 무효를 다른 말로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고요. 메뉴에 103조 104조 절대적 무효 나와있죠? 26페이지 메뉴에 지금 찾았어요? 자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를 다른 말로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고요.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맞다 틀렸다? 틀렸죠? 자 정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3번 일부 취소 중요하다 그랬죠?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의 일부가 취소할 수 있다. 자 옆에다가 적어야 돼. 자 일부 취소하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가분적이거나 나머지 유효하게 하는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들어봤어요? 네, 그 일정한 요건이 그 내용입니다. 자, 3번 맞고 추인 가능 시점 이후에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건 3년은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3년과 10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자, 5번. 5번 또 시험에 중요하죠. 잘 나오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현관펜 해주시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제한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문의를 취인할 수가 있다. 법정 대리인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이죠?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자이기 때문에 소멸할 이유도 없이 언제든지 말 수 있습니까? 취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언제나 취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우리 지금 모의고사 치는 내용 지문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전부 다 기출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52번 문제.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의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한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자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에 보면은 자 밑에 정지 조건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증여해 주겠다 하면 효력 주는 거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해지 조건은 뭔데요? 밑에 그림 있죠? 자, 이미 줬다가 불합격하면 반납해야 돼. 자, 일단 줬다가 효력 줬다가 불합격 시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52번의 1번 지문은 맞습니까?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오케이? 자, 됩니다. 그러면 1번 맞죠? 자, 2번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2번이 149조입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가 있다지. 있다.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10년치 한번 보세요. 이거 5번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건과 기한이 시험에 나오면은요, 요 2번 지문이 5번 이상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낼 때마다 뭡니까? 이 지문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는 기라.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알죠? 이런 걸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52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있다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맨 끝에가 중요합니다. 있다, 없다가.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150조 내용이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자, 그러면 상대방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150조 1항 내용입니다. 1항. 자, 내가 모의고사 치면 평균 80점 나오는데 시험만 치면 합격인데 맞죠? 합격할 것 같으니까 전날에 가서 타이어 다 바꿔내보고 목까지 막아붙단 말이야.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50조 1항입니다. 됐어요? 됐어. 3번도 맞고 4번. 조건이 선량한 보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는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조건만 무효 X에 넣으세요. 시험에 그거 몇 번 나왔어요. 조건이 선량한 보수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시겠죠? 주기법이 됩니다. 그거 X라고. 알겠어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딱 내는 패턴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이미 성취한 거 줄 거놓고 기성조건. 기성복이 뭐야? 기성복이. 이미 만들어진 옷 아닙니까? 네? 기성복. 알겠죠? 그럼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 그 조건이 해조건. 기해무. 그렇죠?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밑에 적어놓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의 33페이지. 33페이지 별표에 넣으셔야 돼. 밑에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 기해무 옆에 불정무 해놨어요? 중요하다고 별표 해놨죠? 이거 모르면 시험 치러 가지 마세요. 알겠죠? 못 외우면 불정무 기해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랬냐면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불정무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남편이 카드 안 꺼준다. 기회 없다. 무슨 무? 기해무. 내 카드예요? 내 카드였어요? 몰랐습니다. 기해무. 알겠죠? 기회가 없다. 무. 기해무. 알겠어요? 또 원장님이 이거 기회인데요. 이러면 하면 안 돼.
하나에 미쳐. 나도 이거 알고 있는데 외우기 쉽게 하려고 기해무를 한다고. 저를 허무시키지 마게. 알겠죠? 하세요. 자, 기해무입니다. 불정무고 불능조건의 정의조건이면 모효,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모효. 됐어요? 저 같으면 기해무 기억하고 이거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가면 무효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할 필요 없어. 시험에는 바로 외우고 있으면 다 맞추는데. 알겠죠?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52번에 있는 내용 전부 다 기출지문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53번 문제도 뭡니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일물일권주의. 자, 우리 판소도 37페이지요. 37페이지. 폈습니까? 자, 어디에 별표되어 있습니까? 일물일권주의 예외해가지고 밑에 해놨지요. 거기다가 중요하다고 해놨지. 자, 갑시다. 53번에 1번.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개의 권리가 있다. 일물일권주의. 그럼 1번 맞는 내용이죠. 정의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여야 할 거래계에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방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건을 성립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자, 이게 뭐예요? 공장, 재단, 저당. 공장, 재단, 저당. 공장의 기계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출해 줍니까? 안 줍니까? 해주죠. 공장, 재단, 저당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되고, 양어장에 우리가 뱀장어 들어봤어요? 뱀장어, 이런 것들을 단체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옛날에, 저희 집이 옛날에 그죠? 횟집을 했었거든요. 잉어하고 향어 키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뭡니까? 아버님이 뭡니까? 여기 대출 받을 때 양어장에 잉어들 다 해가지고 또 대출 대출 받아줍니까? 안 받습니까? 해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미가 갑자기 전기가 새벽에 나가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 얘들이 막 떠올라옵니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막 흔들고 막 해야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떠오르는 거대로 되면 전부 다 되면 해 다 쳐야 돼. 아시죠? 옛날에 해 잘 쓰는데 지금 칠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뭡니까? 생물들도 증감 변동하는 거죠. 이런 것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해줍니다. 감정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사고 좀 진행이 됩니다. 돈 좀 찔러주면 높게 책정해주거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적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별로 안 친하죠, 감정평가사하고. 좀 친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53번에 2번 또 O다 X다. O. 3번 딱 보니까. 자, 우리 판서노트 보세요. 자, 판서노트 보니까 수목인데 명인 방법은 어디에 동그라미?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누구 건지 나타내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했잖아.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X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저당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3번 X. 자, 그 다음에 4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 자, 용인물권 옆에 적어놓으시고, 용인물권 뭐가 있다고? 지지전. 들어봤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일부도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53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명인 방법하면 제가 뭐만 기억하랬어요? 소유권은 동그라미, 저당권은 X 각이잖아.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을 하면은 둘 다 동그라미. 됐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라고, 그들이. 알겠죠?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간평사, 주택가에서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우리 판소노트 35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이 아닌 것을 고르죠. 정답이 밑에 있습니다, 중간에. 에? 원천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사도통행권, 개인도를 통행권도, 사도통행권도 물건이 아니고, 공이용권도 물건이 아니고, 환매권, 임차권도 물건이 아니다. 그 18회 때 시험 나왔어요, 18회 때. 환매권은 물건이다. OX,
X.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됐습니까? 또 나머지들은 뭐야? 물권이지. 그럼 물권에는 민법상 물권은 몇 가지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가지가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8가지 물권에다가 간섭법상 인정하는 물권, 명간, 분양, 되죠?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간, 분양,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해놨습니까? 자, 이것들이 시험의 또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시험의 포인트는 일몰일권주의에 예외하고 얘들하고 섞어서 한꺼번에 낸다. 우리 문제 기출문제 할 때 봤죠? 언제 봤느냐? 토요일날 봤다고. 아시겠죠? 26, 27 기출문제를 봤다고요. 너무 오래돼 기억 안 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 몇 번입니까? 답이 5번이야.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다. 5번 X. 자, 1번 볼게요. 54분의 1번 지문부터 기출지문. 이거 한 3번 나왔습니다. 미등기 무과금의 양수나 할지라도 그 소유권, 자, 이 포인트 어디 줄 거라 그랬어요, 항상? 소유권 이전 등이 공개받지 않으면 물권 취득할 수도 없다 했지. 1번 맞고. 사도통행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물권 법주의 위배된다는 얘기는 물권이 아니다. 3번 26개나 기출지문이야. 도시공원법상 걸린 공원을 지정된 사실만으로 인근 주민 누구라도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종료 강제, 내용 강제를 위반하면은 전부 무효다. 종료 강제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37페이지 펴보시고 물권 법정주의 옆에 나와 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강제하는데 위반하면 뭐라고? 무효다. 강행 규정. 됐어요? 아, 다 했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55분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